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1%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자, 3일 연속으로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점을 강조를 드렸냐면, 자, 월요일이었으니, 자, 이쯤에 아마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고점 자체가, 자, 이전의 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을 더 크게 만들어야 정배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안 되게 된다면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 조정이 과연 자, 이전의 저점보다 더 낮아지고, 그리고 자, 이번에 추세선 라인 자체를 붕괴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내려간다면, 혹은 지키더라도 이렇게 고점이 또다시 낮아진다면, 그때는 다시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잡혔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호 자체를 너무 쉽게 보기보다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를 않는다면 충분히 조정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QQQ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 자, 일단은 자, QQQ 같은 경우도 고점 자체가 낮아지는 흐름이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이 이렇게 하방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같은 경우가 기술주들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OXX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고점을 다시 넘지 못하고, 자, 이 하방부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는, 그렇다면 저점까지도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잡는다고 했을 때, 자, 추세가 이렇게 잡혔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저점 라인이 이 흐름을 따라서, 자,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으로, 즉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낮아지는 방향으로 잡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의 조정폭 자체가, 자, 이전에 저점으로 잡혔던 13,000 초반대에서, 자, 이번에도 13,000 거의 근저리까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3~4% 정도의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그때도 우리가 뭐 대세 상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오히려 이쯤부터는 우리가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올해 나왔던 상승이 에너지가 어느 한계치에 부딪혔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전의 고점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추세 에너지가 한번 쫙 들어왔다가 또다시 조정 에너지가 나왔다가 또다시 올라가고 내리락하는, 어느 정도 변동성은 크면서도 결국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식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초기의 증거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서 너무 많은 비중으로 큰 비중을 실으면서 장기 투자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앞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듯이 일부, 혹시 뭐 일부의 내 비중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저점 라인에서 투입을 하는 식의 투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Q나 FNGU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역시나 이번 전 고점, 그리고 전전 고점도 넘지 못하면서 에너지가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보았을 때는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위치에서 장기 투자를 얘기를 하기보다는 최소한 다시 정배열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이제 인버스 같은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텐데, 자, 여전히 상당히 역배열 구간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인버스 자체를 지금 당장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가 어쨌든 역배열로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에너지 자체의 반등, 이러한 반등들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세적으로 우리가 2022년처럼 쭉 빠지는 이러한 모습이 길게 나오는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추세 변환이 잡힌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더 상승 에너지가 이제 출발하는 섹터들을 찾아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들을 좀 살펴보자면,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가 빠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폭이 크게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한 추세로서 움직이다가 지금 추세가 한번 뚫린 상황이고, 그것이 역배열 구간, 즉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진입하기에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자, 정말로 강한 상승이 1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그 강한 추세 에너지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 한다면, 자, 이 추세가 뚫려버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높은 위치에서 제가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먹을 게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러한 대형주들을 1년 내내 오른 구간에서 공략을 하기보다는 조금 저렴한 종목들 위주로 미국 주식은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고 추세가 유지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자, 말씀드린 흐름대로 사실 움직이고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을 기대를 했겠지만, 자, 이격도가 넓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 이평선을 따라 이렇게 흐르면서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상승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30% 이내 비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가 살펴본다면, 자, 일단은 여기서 시장이 안 좋은 조정을 받게 되면,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평을 좁히는 흐름으로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구간에서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자, 이때 만약에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면 충분히 들어갈 만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때 시장이 하방으로 들어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역배열 추세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하락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수를 역행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자, 테슬라는 지수를 역행하는 종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술주로서 나스닥이나 이러한 대형 지수들을 끌어올리는, 혹은 그 퍼포먼스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나스닥이나 주요 지수의 흐름을 유의 깊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요 구간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조정의 끝에서의 상방이나 하방은 장밋빛 혹은 뭐 저주를 퍼붓는 이런 식의 뷰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시장, 즉 대형 지수들 S&P 500이나 나스닥, 뉴욕 지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그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해야 한다. 만약에 거기서 꺾이는 흐름으로 간다면 조정이 좀 더 강하게 올 수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상승하는 초입을 보인다면 다시 이평을 좁히면서 정배열 상승을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도박처럼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 움직임을 조금 관찰하고 현금을 모아가면서 다시 투자할 기회를 노리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떠한 움직임이냐. 자, 빅스 같은 경우 보시면 너무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려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장단기 이평 자체가 이격도를 줄이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넓혀가는 흐름에서는 우리가 편하게 투자를 하겠지만 이렇게 좁아드는 흐름에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국내 주식 역시도 환율이 조금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뭐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보거나 MACD로 봤을 때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면 다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은 다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금 시장 투자자들을 짜증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국내 주식의 비중은 조금 줄일 준비를 하고 있고, 다시 이제 미국 쪽에서 어쨌든 조정에서의 기회를 보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섹터를 찾아서
공략을 하는 식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흐름 그리고 이번 조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거를 뭐 판단하셔서 잘 자신들의 투자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